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코 1,800원에 20%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코 18,000원에 1,800원에 20%요. 18,000원에 20%. 네. 네. 사신 이유 있어요, 이거? 그의 권유로 샀거든요. 네, 주변의 권유로 샀는데 물리면 책임 안 져줍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네, 물리면은 그냥 본인 고통인 거지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네, 물렸다고 물어보면 짜증낼걸요, 아마. 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틀어져요. 주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도 하지 말고 추천도 받지 말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한 번씩 유튜브 채팅창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막 누가 뭐 오늘 뭐 수익 냈네, 뭐 어쨌네, 그런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막 쓰는 사람도 인성이 이상한 거고, 지금은 주식으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만큼, 그리고 수익 자랑하는 것만큼 인성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주식은 정말 남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거를 사람들은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추천도 하고 자기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남들이 그 말 듣고 따라 산다는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뭐 좀 이상해요, 세상이 좀 요즘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나 살고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도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주식은 절대 추천도 하지 말고 추천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면 안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걸 명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코라고 하는 이 자체 기업으로 본다면요, 나쁜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인데, 요 기업이 이제 올라오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 반도체 장비도 하고 뭐 OLED도 하고 있지만, 뭐 이 기업의 자회사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수소차, 뭐 드르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얘가 산업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수소가요. 지금 시청자님 혹시 수소차 타고 계세요? 아니에요. 네, 사실 의향은 있으세요, 올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라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아직은요. 물론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거긴 하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뜬구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거품 빠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 뜬구름을 뜬구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뉴스 같아 보이고 이 회사는 대박 난다고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 추천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에 추천합니다. 너도 돈 벌어라, 나도 돈 벌고 싶고 우리 같이 벌자, 이런 마음으로 추천하지만 같이 죽어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같이 죽게 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함으로써 남들을 죽이게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한테 이 돈이 큰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님이 남한테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병원비를 썼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네,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이라는 게 목적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무게감이 달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은 없어야 돼요. 시청자님은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직은요.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제가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종목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미코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LG가 문제가 아니고 다 안 올라와요. 다. 니 거 내 거 없어요. 다 안 올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발 좀 먼저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장 바닥 안 잡았고요. 요거는 시장 바닥 잡을 때 얘도 다 떨어질 텐데, 지금 일단은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 5,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고요.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품 빠지면 오히려 살만한 기업이 되거든요. 거품일 때 사면 안 되는 기업인 거지, 거품 빠지면 사도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5,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 지인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좋은 마음으로 추천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지금 벌써부터 들리는데요. TV 소리를 완전히 죽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은 전화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TV 소리 완전히 꺼주시고요. 전화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 네, 72,200원에 40%. 72,200원에 40%요.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네, 설명은 제가 너무 많이 드렸어요. 뭐 그때 2만 원대면은 다시 네, 다시 한번 보자. 하라고 그랬어. 네, 2만 원까지 올까 싶었는데 오죠, 그죠? 네네. 네, 10kg도 아마 빠지. 지금은 이제 15,000원 되면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15,000원이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 관련주들은요, 지금 약간 거품이 너무 심해요. 카카오가 이렇게 분할 상장을 안 했으면, 물적 분할이라든지 신규 상장을 다 안 시켜놨으면 솔직히 카카오라는 기업은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카카오가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괜히 산 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토스와 같은 약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뱅크. 그죠? 그런 인터넷 은행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뒤늦게 진출을 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 얘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대출은 싸게 해줄게요 라고 해야 될 거고, 대출이 힘든 신용 불량자라든가 신용이 조금 저신용인 사람들도 대출을 쉽게 5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은 뭐 주부들도 3분이면 너 대출 됩니다, 급전 필요할 때 뭐 미스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들 막 유혹하는 광고들 많잖아요, 우리 사채업자들. 그쵸? 그게 단기간에 빨리 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쓰면 어때요? 신용이 박살 나가지고 딴 데 못 가죠? 똑같아요. 카카오뱅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저신용자들 땡겨놨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출해준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리스크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회사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굳이 투자할 거면 뭐 KB 국민은행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신한은행이라던가 이런 큰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지, 누가 카카오뱅크를 투자합니까? 그래도 카카오는 뒤에 카카오라는 대주주, 아주 큼지막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얘도 주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직 부실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자 연체율 올라가려고는 있는데 문제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실률이 올라가니까는 카카오뱅크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CS라고,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지금 은행 하나가 부실 위험에 놓였어요. 아주 거대한 은행인데, 외국에서 아주 큰 기업인데 그 은행이 지금 부실해졌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큰 은행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실해지는데 얘들 지금 괜찮은 거 맞아?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당장만 봤을 때 좋은 거지 시간이 흘렀을 때 안전한 거 맞냐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배가 호화롭게 이렇게 호화 여행을 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지금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앞 밑에가 물이 막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으면 어때요? 좀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배 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요. 안 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15,000원, 한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때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짜는 게 좋은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애매하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다 빠지면 얘는 이제 추가 매수 좀 과격하게 해야 돼요.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도 탈출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안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15,000원이나 10,000원까지 왔을 때 시장이 다 빠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아마 30,000원까지 반등이 나올지 40,000원까지 나올지를 그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략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홀딩 해야 되겠네요. 네, 방법은 홀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실을 내면 너무 커요, 손실이. 네, 이게 많은 액수보다 이제 40%라서. 네, 맞아요. 40%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복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종목으로만 꾸준히, 왜냐하면 이게 상폐될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간다 생각하고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현대 로템이고요. 27,500원에 30%요. 네. 오늘 첫 상담하고 비슷하네요. 고점에 올라온 종목은 이 네. 차트를 좀 보고 호가를 좀 보고 대응이 좀 가능한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순발력이 좋고 결단력이 좋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시청자님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실력이 조금 아니죠. 부족한 사람인가요? 주식 초보자예요.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기업은. 네, 이런 네. 기업은 굳이 사가지고 뭐 이렇게 득 보는 것보다는 네. 사서 기다려서 오랫동안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 빨리빨리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막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사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거는 공감하실 건데요. 그 결과가 네. 항상 안 좋아요. 100이면 100 다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 좋을 게 뻔한 거를 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100명을 봤는데 100명이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계좌가 망하고 손실나고 돈을 잃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불고 가정이 파탄나고 건강도 해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데 10,000명을 보면 10,000명이 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올라온 종목, 급등한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제가 말리더라도 해도 돼요. 실력이 네. 있으면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네. 실력이 없는 사람은 굳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네,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냥 빨리 네.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여기서 막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려간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 네.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주가 차트 흐름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거를 만약에 제가 사서 들고 있으면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조차도 그런데 시청자님하고 이 지금 한순간의 상담으로 이 길을 모든 걸 안내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이 이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네. 돼서 일단은 지금 손절하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에 네. 기준을 좀 잡고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25,000원짜리가 네.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네. 28,000원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대신에 다시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계좌에도 인생에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